주의. 이 방송은 대본 없는 라디오로 이야기가 여행을 떠나 육해공을 돌아다니는 방송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기엔 좋은 방송이지만 너무 깊게 들어오시면 머리만 아프실 겁니다. 덕질로 통하는 사람들 덕통사. 와, 벌써 3화를 녹음하게 되었는데 3화 아니구나, 4화구나. 죄송합니다, 장비님. 4화를 녹음하게 돼. 왜냐면 제가 2화가 이번에 업로드가 됐고 3화를 아직 제가 편집을 안 했어요. 2화 하이라이트 때문에. 그런 거라서 화수를 좀 헷갈렸는데, 네, 매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방송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오늘 게스트로 부르신 분이 처음에 준비했던 주제와는 다르게 다른 주제로 갑자기 나 오늘 방송 어떡하라고. 네,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 방송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분명 제가 처음에 DM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위터 DM으로도. 그렇죠. 제가 따로 게스트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게스트분에 소개드릴 경우는 정말 어떤 분이냐, 정말 위대하신 분들. 나 위대하지가 않다. 아직은 위대하지 않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 그렇죠. 내가 좀 더 이 서울시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폭탄 같은 분이네. 뭐지, 로딩님 집 앞에 버스 노선을 많이 좀 늘려줘야 되나? 버스 노선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면 정류장 바로 앞이거든요. 종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없애야 되겠네. 없애긴 뭘 없습니까? 아무튼 네. 차고지로 옮겨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통편집을 각오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 좀 특이한 이야기로 나갈 거예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네, 자기소개 먼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 학고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청자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러게요. 고딩님 방송보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요즘 동시 송출을 안 하니까는 트위치를 한 3분에서 4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버스 덕후라는 걸 이제 예청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청취자 들으시잖아요. 정말 언어적 선택 정말 많이 떨려요. 그래요? 왜 지금까지 여기서 팟캐스트도 녹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에린으로 아무튼 네. 그건 대본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건 대본이 없기 때문에 네. 위험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현재 방송하고 있는 요즘 티에르니 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티에르니 네. 님께서는 네, 방송 트위치에선 주로 어떤 걸 다루시죠? 요새 이제 마비노기. 네, 마비노기 이제 거의 13년 차. 헤비 유저네요? 근데 과금 별로 안 했습니다. 과금을 안 했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충성심이 높은 헤비 유저라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로딩님도 잘 아시지만은 제 트위터에 항상 일본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거의 이제 해외 유저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마비노기보다 이제 해외 마비노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왔었어요. 2006년부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일본 외에 또 다른 해외가 어디 있죠, 마비노기가?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일본.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네. 대단한데. 북미 마비노기. 북미? 네. 거기는 이제 NA 노기라고 그 북미 마비노기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해외 마비노기는 이제 우리 한국 서버 본 서버보다는 더 특이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사실 뭐 마비노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할까도 싶었지만은 오늘 주된 이야기는 마비노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기 오늘 주된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오늘 주된 이야기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내 밀리터리 덕후도 알겠어. 네. 근데 대중교통 덕후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버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주 51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버스 마비노기를 좋아하지만은 특히 뒤에서는 버스 정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로. 그럼 뭐 검색 같은 거 하면은 안 나옵니다. 난 철저히 비공개야.
근데 방송에서 까도 돼요? 예. 저는 어차피 그 버스 업계에서 거의 뭐 그 다크 템플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 몰래 막 진짜 막 그 제라툴처럼 마치 제라툴이 그 스타 자유의 날개에서 그 예언을 찾고자 이 뭐지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제라툴처럼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다크테플러를 꽂아버리시면 아니 뭐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그런 건가요? 네,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야. 내가 언젠가 갑자기 버스 업계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버스 이야기가 좀 나왔겠는데 나왔던 정책관여는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 잠깐 그거 그래 정책관여를 먼저 얘기를 합시다. 네. 어떤 걸 좀 먼저 다루셨는지.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서울시내 버스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가는데 버스에 굉장히 낑겨 갔거든요. 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쯤이셨나요? 용산이었어요. 용산? 네. 저도 그 근처인데. 네. 아무튼 어떤 고개 같은 걸 넘어갔나요? 넘어갔어. 잠깐만. 고등학교가 비슷한 데 아니신가? 몰라 아무튼간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근처에 여대가 하나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남고 2개 중 하나에 나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잠깐 여기서 방송 잠깐 여기서 끄고. 그래서 네네네 다시 돌아와서 오브 더 레코드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행히 동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동문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면 선후배가 소름 끼쳐. 위험하지 안돼.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시내 버스도 한번 급행버스를 도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급행버스요? 네. 지하철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버스 그렇게 내리는 문 옆에 보면 지금도 서울시 공익 광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공익 광고에 뭐라 붙어 있었냐면은 당신이 말한 제안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그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도 본 적 있어요. 거기에다 한번 이제 올려봤었거든요. 급행버스를 만들어보자. 근데 노선 같은 걸 안 만들었어. 그냥 서울시에 급행버스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그런 거 올렸는데 그게 좀 조회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천만상 오아시스는 조회수도 나오고 추천을 많이 받으면 이게 2차 안건으로 이게 2차에서 투표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시민이 나가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근데 서울시에서 급행버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급행버스가. 그래요? 근데 그게 의견이 최종안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 2차에서 떨어졌어. 아쉽게도. 근데 그 뒤에 1년 뒤에 서울시가 급행버스 만들었습니다. 진짜 있네? 있잖아요. 그 천만상 오아시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알고 있는데 천만상상입니다. 자꾸 제가 발음을 상사라고 해서 그렇지. 상상입니다. 상상. 네. 근데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8002번 8002-1 평일 출퇴근. 아니요, 그거는 경기도 버스고. 이건 경기도? 네. 서울시 급행버스. 서울시는 이미 노선이 그거를 서울시가 노선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노선이 없어졌어요. 이미 노선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뭐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8,300번도 있고. 8,300번. 뭐 8,146번도 있고. 뭐 8360, 8361. 8,300번 좀 궁금하다. 그거는 진짜 있네? 네. 2008년 메트로버스 8,300번 간섭 급행버스. 굉장히 그게 취지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반 요금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 파란색 버스네요? 네, 간섭 버스인데 급행버스면 굉장히 비싸게 받을 줄 알았더니 일반 요금이랑 똑같이 받았지만은 이사람이 8,300번은 사람이 제일 많이 탄 노선이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했죠. 다른 건 좀 안 타긴 하더라. 아니 상일동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거면 정말 많이들 탈 텐데. 그게 거기에 동일한 노선이 9301번이라고 그 경기도 광역버스가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상일동에서 9301번이랑 상일동에서 종로까지 똑같이 겹쳐요. 그런데 강동 차고지에서 무교동으로 돼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9301을 아주 떡 발라 버렸는데. 왜 없어졌는지는 나도 왜 의문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뭐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그건 뭐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진짜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죠. 쉽게 더 좋은 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 고딩님한테 보여준 게 왜 자꾸 고딕이라 하시죠? 맨날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나 좀 먼저 풀고 갑시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DM으로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남. 이때 머리가 되게 단정하셨네요. 저 때는 흑화했기 때문이에요. 중이병이 폭발하시듯이. 네, 중이병이 폭발해가지고 머리 스타일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 제가 우리 금천구에 심야버스가 없다. 금천구에. 왜냐하면 서울시의 심야버스는 그 휴대폰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금천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당시에 회색 거의 음영지역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수준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좀 택시 업계들도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택시 업계는 솔직히 말하면 저녁 때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연합니다. 그래더라도 저는 솔직히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적은 시기에 가장 많은 택시 활동을 하고 가장 부족할 시기에 특히 이제 그 술 마시고 가는 그 새벽에 뭐 N자 들어가는 버스 운영할 시기에 그때 이제 택시들이 정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해 딱 11월 정확히 하면 11월 25일이었나? 그때 이제 금천구의 새로운 심야버스인 N65번이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N65번. 네, 이게 그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저기 그 개화산 거기 개화공영 차고지라고. 강서 공영 차고지로 나오네요. 네, 그 사실 거기가 개화공영 차고지예요. 정식 지금. 그렇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목동 들리고 해서 뭐 저 신도림역 거치고 해서. 그러네. 방화동 거치고 목동 뭐 거치고 구디단역 해가지고 신도림. 거의 그 N65번이 거의 이제 심야버스 순위권이 사실 거의 하위권이긴 한데 거의 대림동에서 영등포라든지 이런 이동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폐선이 안 될 것 같은. 이상하게 제가 만든 노선은 꼭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N65는 안 없어지네.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보니까 첫 차가 0시 딱 0시 0분에서 시작하고 막차가 3시 10분 3시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때 진짜 붐빌 거라는 상상이 가요. 영등포에서 많이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구로 디지털 단지 이후로는 한 명도 안 타. 구로 디지털 단지 그쵸. 이땐 여기는 오히려 택시가 훨씬 편해요.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심야 버스를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507번 막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속수역에서 탔어요. 속수역 타가지고 기사님 그때 또 아는 기사님이었거든. 왜냐하면 수요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려올 때 이 얼마나 이동 그게 있는 건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누를 수 있다고요. 이게 공무원들은 논리로 죽여야지. 그렇게 하면 하지도 못해. 큰일 나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507번 딱 막차를 타고 이렇게 구디단 내려오는데 구디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 507번 타더라고. 그거 타고 다 독산동, 시흥동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507번이 이 정도면은 이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해가지고 N65 심야버스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N65 생기고 나니까 왜 안 타? 야, 니도 내가 있어. 야, 507번. 야, 니 507번 많이 타니까 새벽에 많이 타가지고 내가 심야버스 만들려고 만들었더니 이거 507번은 다 타고 N65는 안 타. 좌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심야버스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하나의 추억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했었어요. 어머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물려봐서 누나가 할 때 누나가 일이 있어서 제가 종종 저녁을 봐준 적이 있습니다. 봐준 적이 있는데 하루 지인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끝나고 나면 몇 시일 것 같냐. 근데 그날따라 좀 손님이 많더라고. 내 생각에 한 12시 좀 넘을 것 같다. 야,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야, 우리 우리 소드아트 온라인 극장판이 그 열리는 날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극장판 개봉일이 17년도 2월 23일이었어요. 극장판 소드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이라는 작품인데 이 3기 시작하기 전 2기 끝나고 나서 이제 3기 시작하기 전 중간에 나왔던 극장판인데 그걸 보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이니까 6호선 지하철을 쭉 타서 합정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12시가 좀 넘어버렸다 보니까는 막차가 없죠. 그쵸. 홍대에서 끊겨버린 거예요. 네. 아씨, 다들 신촌에 있고 그러면은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일단 나갔는데 엠버스가 그때 그게 걸려 있었어요. 엠버스가 언제까지였지? 3월이었나 4월까지 일단 일시적으로만 운영을 할 거다. 테스트 운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타볼까 했는데 와 너무 3대 보냈어. 사람 엄청 탔죠. 사람 겁나 많아. 3대 보냈어요. 솔직히 까놓고해서 그게 와 진짜 이 엠버스가 어찌 보면은 진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엄청난 작품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배차 간격이 30분씩이에요. 옛날엔 더 했어. 옛날에 4, 50분이 안 되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4, 50분이라 하더라도 30분씩인데 이거 3대를 보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연락 오는 거지. 야, 너 언제 왜 안 오냐? 그럴 거면 택시 타라. 돈을 줘. 그럴 거면 택시비를. 이러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어차피 그리고 30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환승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1시간 지나요. 1시간이야. 보통 30분 아니에요? 전 30분. 그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 퇴근 시간대잖아요. 퇴근 시간이 내가 6시부터인가? 6시부터 자정 넘어서 다음날 첫 차까지는 환승 시간은 30분이 1시간 적용으로 됐던 걸로. 그래요? 그건 한번 저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확인해본 결과 기본은 30분이지만 오후 9시인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버스 환승 시간은 1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세대를 이제 뭐 보냈다면 1시간 반이 걸린 게 아니라 그 신촌을 들리는 그러니까 홍대에서 신촌으로 가는 게 2개인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가 막 이제 따라락 오다 보니까는 심야 버스가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승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기억도 안 나. 일단 타는데 바빴어요. 타는데 바빴는데 나쁘진 않지만은 이거는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좀 술을 많이 마시는 구간이라면 늘릴 수 있다면 특히 강남과 홍대 이쪽 부분은 늘릴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약간 제도적인 전문적인 얘기가 이따 나올 거지만은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갑자기 내 얘기하다 갑자기 또 심야버스 얘기가 뭐 심야버스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심야버스 그걸 만들고 이제 제가 서울시 해커톤 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저 경기 순환버스처럼 우리도 저기 서울 외곽 순환버스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경기 순환버스가 실제로는 있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그 서울 외곽 순환도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인데 오 있구나. 네. 겁나 신기하네. 네. 여태까지 경기도로 가려면 서울 관통에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타고서 경기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 거기 휴게소 아니 거기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환승도 할 수 있어요. 광역버스 환승이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울도 왜냐면 서울에서 서울을 가려면은 중간에 종로나들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잡하잖아. 그러면 외곽을 이렇게 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만들까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다람쥐 버스가 탄생한 거야. 다람쥐 버스요? 응. 다람쥐 버스가 뭐냐면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구간은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왕복을 하는 버스가 있어요. 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혼잡한 구간을 왕복을 해서 이렇게 뛰자 그가 경기 순환 버스처럼 혼잡한 구간을 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잡한 구간에 환승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좀 분산시키자라고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다람쥐 버스가 돼버린 거야. 그러네. 출퇴근 전용 맞춤 버스라고 돼 있네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의견을 내고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돈 달라 그래야지. 나 매년 서울시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아. 아 이거 좀 아니 잘라자. 아무튼 아니 뭐 멱살을 잡아서라도 돈을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그거 낸 만큼 그만큼 좀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제 친구들하고 가족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탄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사실 뭐 그런 걸 바라도 그냥 대중교통 어차피 복지라는 게 대중교통도 복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복지긴 하죠. 복지가 아니라는 말은 못하죠. 미국에서 지내보니까 버스가 복지는 맞아요. 그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한테서 뭐 바라는 거 안 바래. 그냥 내 의견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잘
굴려주니까 나야 뭐 나는 뭐 그냥 업적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충분히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버스사 들어갈 때 충분히 그렇죠. 쓸 수가 있죠. 이미 나왔지만. 그리고 또 시흥시에다 또 노선 안내도 디자인을 또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시흥시에서 딴 지역에서 지금 다른 걸 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하자면 그 교통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그 거기 이제 교통과 공무원분이랑도 패친이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시흥시 버스의 거의 우스갯소리 시흥시 버스의 거의 비선 실세. 이게 뭐야? 진짜 이 시흥시 버스를 어떻게든 막 배차 간격 줄이려고 굉장히 막 교통국장님이랑 만나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배차 간격이 심했나요? 시흥시가 버스 배차 간격을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배차 기간이 한 1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거기 시흥시 버스 배차 간격이 기본 10분 15분이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불편합니다라는 그 게시글을 하나 찾았는데 시흥시 거거든요. 네. 광명역에서 시흥시 구간 배차 간격이 1시간 간격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광명시 버스가 있어요. 아 광명시에서 시흥시로 가는데. 네, 그 11-3번이라고. 아. 그 배차 간격이 한 40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시흥시가 원래 장사가 안 돼요. 거기 동네가. 왜냐하면 시흥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 개발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시흥시는 이곳저곳이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중간에 버스라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그래도 물갈이 수요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흥시 물갈이 수요가 없어요. 그건 아는데 또 문제네요. 특히 경기도 버스 민영제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걸 하나 또 찾아봤는데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민원사업 하는데 거기 민원에 보니까는 안산시흥 99번 버스 배차 간격이라는 글로 써 있어서 이제 수시로 바뀌어서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기본 15분에서 20분으로 돼 있는데 요즘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그 99번이라는 노선이 그게 제가 무슨 여기 버스사 관계자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걸 다 설명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언제 올랐냐면 2019년 1월 18일. 아 그때가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왜 40~50년이냐면요. 그 운수사업법에 보면요 이런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운수사업법에 보면요.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명절 이럴 때는 감차 운행을 하라고 돼 있어. 하기야 1월이면 그러다 보니까 그 1월 때는 방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99번이 저기 안산 99번이 원래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이 안 돼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방학 감차다 보니까 40분에서 50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주말까지 다 껴 있으면요.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그 방학 감차라는 게 서울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운수사업 그래요? 적용이 다 돼요. 난 다 시간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틀려요. 야, 이거 종점에 근처 사시니까 모르는 거죠. 당연히. 종점에 근처 사시니까 당연히 버스가 제때제때 나오니까 야 방학 때 똑같이 운영하겠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에헷?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뭐 지방 사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주말에 버스가 잘 안 올까? 감차하기 때문에 주말 잘 안 온 겁니다. 사실 버스보다 지하철 많이 타서. 저 버스 많이 탑니다. 내가 무슨 이 버스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오늘 방송을 하자. 내가 왜 이런 왜 굳이 6개월 지난 왜 민원을 내가 왜 대신 설명해줘야 돼? 아니 근데 이걸 떠나서 업체 회사 사장 무슨 직원도 아니고.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저희 25분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신 게 TL님 네.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민영제이다 보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지금 시급이 7,350원이잖아요.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저는 그냥 카드 그냥 투보에 돈 찍으라고 그냥. 경기도 버스 회사들이 굉장히 일하는 게 박봉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시급의 거의 절반도 못 미쳐서 받는 회사들도 있고. 최저 시급. 네, 최저 시급에 일하시는 기사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차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거의 당연시하다고 보면 되고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시흥시 사시는 분들이라면 격하게 공감이 되시는 거예요. 아마 거의 시흥시는 거의 버스 배차 간격이 많으면 몇 분인지 아세요?
110분이야 110분. 거진 2시간이네요. 그 서울 가는 노선인데 110분이요. 장사가 안 되고는 거기 시흥시가 그만큼 안 돼요. 서울 가는 거면 보통 광역버스 아닌가요? 빨간색?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도 있어요? 네. 그래요. 일단은 2019년도 최저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니까 8,350원으로 나오네요. 올랐죠. 근데 대부분 버스 업체들이 그 임금 협약이라는 걸 해요. 그쵸. 임금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임금 협약의 대충 내용을 보면은 버스 회사들마다 이것도 다 케바케야. 이게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걸 좀 그 DM으로 주소를 받아서 한번 봤어요. 그 서울시내 버스죠. 그건 서울시 시의 버스이긴 한데 네. 서울시 시의 버스 사이트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 이름도 이런 길죠.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몇 년도 이제 뭐 임금 협정서라든지 아니면 단체 협약서 등 이제 다운을 한글 파일로 돼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읽어봤어요.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읽어보는데 나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최저시급 뭐 지켜라 뭐 그런 말도 없고 금액이 적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뻔하죠.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데도 분명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공영제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노선의 운영권이라든지 면허권을 이제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버스 배차 간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 한 대 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20분에 한 대 오고 이런 식으로 막 막장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04년에 당시 서울시장이 아주 뜯어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분은 예. 네, 우리 그 죄수번호로 불리더래. 아니 이거 중립적인 거잖아요. 중립적인 거잖아. 아니 당시 서울시장. 뭐 난 정치적 의도가 없는데 왜 그래요 혼자서. 자 우리 수임번호로 부르십니다. 자 아무튼 그분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분께서 716 716 716번께서 716번을 합시다. 그 2004년에 네. 그 중공영제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공영제가 뭐냐면은 그동안 여태까지 버스 회사의 그런 막장 운영을 다 뜯어 고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이제 노선에 대한 운영권, 수익, 면허권 이런 거를 시가 다 가져가고 대신 시의 버스 운행을 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이제 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가 탄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운송업계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버스회사 실무자 그 인턴을 한 6개월 하면서 인턴도 했어요? 네. 오. 인턴 하면서 어디 쪽? 인천 버스회사. 인천도 사실 서울시와 똑같은 중공영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인턴을 이 실무자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되게. 무엇을 느끼셨는지. 이 버스가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쵸? 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버스 회사 사장도 시에서 월급을 줘요. 맞아요. 네, 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MBC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죠. 나온 지 좀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 속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일단 먼저 제가 그냥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네. 버스 일반 회사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고속버스 이런 쪽 아닙니다. 서울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버스 회사들은 적자가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금액들을 서울시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날로 먹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시내 버스 부분에 있는 사장들이 대부분 다 친가족에 대한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 글을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영상입니다. 그건 그 사실인데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한 회사의 사장이 버스 회사를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개편하기 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 내 버스 업체가 60개가 넘어요. 그 60개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중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좋아진 건 이제 기사 친절이라든지 이런 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워낙에 민원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는 이제 인센티브가 문제죠. 맞아.
버스 기사분들은 인센티브제라고 했죠. 인센티브제인데 실제로 저 모 업체 인센티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업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고소는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업체 얘기를 잠깐 빌려보자면 그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그 성과금을 줬는데 버스 기사들한테 실제로 돈을 안 주고 그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 한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에 성과 목마저맹이네. 네. 네. 자 돌아와서 다시 잠깐.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헤드폰이 고장 나서 다시 돌아보고요. 2년 전에 성과금을 네. 현찰로 준 게 아니라 농수산물 상품권을 준 거야. 이렇게 네. 네. 줘가지고 이거 삐처리해야겠다. 네. 굉장히 기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나시더라고요. 아니 돈을 이거 줘야 되는데 왜 농수산물 상품권을 줬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티켓이나 이런 상품권도 역시 그 현물 물론 이제 금액적 가치가 있는 상품들이긴 맞는데 맞지만은 현금과 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의 가치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많이 사면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버스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문화상품권을 검색하잖아요. 되게 싸게 구입할 원래는 저희가 그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사게 되면 10장을 사게 되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10만 원어치 사겠다 그러면 99,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금액적인 금액적인 금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게 상품권이기 때문에 가장 쌀 때 사재기로 구입을 해버렸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일했던 곳이 국가에서 운영하지만은 콜센터 쪽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콜센터를 이제 하청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의 성과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줬어요. 그것도 신세계로. 아이고, 그것도 많이 남겨 먹었겠네요. 뭐 그렇겠죠. 아마 100% 남겨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쪽도 그 사업도 저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성과금을 아예 안 준 데도 있어 기사들한테. 맞아. 그런 데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더 웃겼던 거는 웬만한 제가 일했던 거는 콜센터에서 일하면 기본적으로 인을 받긴 하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게 이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그 사업의 사이트가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거든요. 네. 학생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 거예요. 네. 하는 대부분 아는데 거기서 종종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 가입을 하고 뭐 진행을 하고 하는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원격 지원 상담사였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네. 근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 시기에는 한 건당 몇 콜씩 들어올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장난 아니겠죠?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말은 안 할게요. 몇 건인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성과금은 대부분 그냥 업체 쪽에서는 따로 성과금을 따로 줘야 돼, 추가적으로. 근데 저희한테 그 추가금도 주지 않고 저희가 이제 팝업처럼 3명이 아씨 안 해먹겠다 이랬더니 챙겨주는 척 한두 달 정도만 이렇게 상품권을 주고 그 이유는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였죠.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거기에서는 계속 시키는 거고. 그거는 막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게 많긴 해요. 날개랑 던져도 시원찮은 놈들이야 그냥. 뭐 일단 그걸 돌아와서 2년 전 성과금을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줬다. 네. 그때 그것도 전체 다 준 게 아니라 전체 다 줬어요. 어떤 한 업체만. 업체만. 업체로만 따졌을 때. 그 업체에 있는 그 이제 기사분들한테만. 그리고 이게 그 각종 보조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기사들 식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로딩님에게 정말 DM으로 보여드릴 거지만은 제가 트위치에서 한번 방송 때 언급했어요. 왜냐면 그 버스 운전 게임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아 유로 택시 막 이런 비슷한 느낌. 네, 버스 시뮬레이터 18이라고. 아. 그 제가 요번에 그 성남시 버스 스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 네, 그 언리얼 엔진 2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쓰려면. 제가 또 DM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다루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정말 3,500원의 식단이 맞을까? 점심값이 3,500원이요? 네, 기사 한 명당 한 끼. 그러면 그게 한 명당 3,500원인데 그러면 그게 기사가 300명, 4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잠깐만 계산기 한번 켜봅시다. 3,500명, 3,500원인데 네. 기사가 한 4, 500명 넘는다. 4, 500명이 넘는다고요? 네, 500으로 하면 계산을 해봅시다. 3,500원을 곱하기 500명. 175만 원이네요. 그게 연 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단위로요? 네, 365를 곱해야겠네. 이 상태에서. 365를 곱하면은 6억 3,875만 원이 나오네요. 네. 이 돈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기사들 식비들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기사들이 먹는 밥 수준은 이제 학교 급식만도 못한 수준의 그 수준인 거예요. 이게 현재 이번 연도인가요? 이번 연도 옛날부터 그랬어. 예전부터 지금 현재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식비가 올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한테서 받는 진짜 성과금부터 해가지고 뭐 적자 지원금부터 해가지고 사장 뭐 직원들 급여에 사장 월급에 차량 또 그게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말소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거의 몇 천만 원을 시에서 줘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차가 연식이 그래도 한 2, 3년밖에 안 남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차를 면허를 말소시켜요. 그럼 서울시가 돈 줘요. 그러면 버스상 그 차를 또 중고로 내놔요. 수출을 시켜요. 그럼 그도 또 돈이 얼마예요? 그게 또. 일단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남겨 먹는 거야 그냥. 이게 현재 기사는 2018년 11월로 나와 있는 기사 중 하나가 네. 대전 충청 세종에 나와 있는 사이트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운영하는 네. 버스 회사 임원 연봉 1억, 기사 한 끼 식사비 2,000원, 통탄 식사비가 2,000원이라고? 네. 서울시는 진짜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진짜. 이 1,500원이 더 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이건 좀 심각한데요? 아니 그 서울시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대전 이쪽이니까 네. 대전 이쪽인데 비교를 하면 1,500원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더 후하게 쳐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500원으로 더 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솔직히 10,000원 이상이면 내가 후하다는 말을 하겠어요. 식비로. 네. 근데 고작 1,500원으로 더 후하게 쳐줬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엄청 심각한 거죠. 야 이건 아니잖아. 네. 진짜 여기 절로 나오네 진짜. 아니 이거 진짜. 그 기사들 밥 먹는 것 가지고도 빼돌려 먹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냥 중공자면 그냥 뭐 식비 얼마, 기사들 식비 얼마, 뭐 표준 운송원가 해가지고 뭐 타이어값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지원금 다 해주는데 솔직히 여기서 표준 운송원가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노딩님 머리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도 충분히 머리 아픕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나 지금 왜 게스트로 왜 게스트로 왜 TLN 이군을 왜 제가 게스트로 모셨는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아직 병폐적인 문제가 그런 버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버스 회사를 실무자를 6개월 하면서 얼마나 진짜 저도 고통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버스를 좋아해가지고 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자 했더니 결국 내가 본 것은 겉으로는 버스 회사의 세금을 이렇게 시민들 세금을 운영돼가지고 정말 배차관객도 좋고 기사들 친절도 좋고 정말 문제가 없이 달릴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좀 네. 좀 너무 다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네. 어쩌다 이 버스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그래 급행버스 만들어가지고 그 좋아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결론에 급행버스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구나. 이런 씨.
주시 좀 돌리려니까 이런 씨.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버스 회사 들어가게 된 건데 버스 회사 참고로 버스 회사에서 다들 일한다 그러면 버스 기사 하는 줄 알아 진짜 다. 기본적으로 이거 나쁜 시선이긴 한데 진짜 그렇긴 하겠다. 아 나쁜 시선 아니야. 버스 기사도 옛날엔 진짜 천박한 사람들이 한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진짜 이렇게 준공유제 하고 나서부터는 버스 기사가 완전 진짜 우대받는 직장이 되어버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막 청소부 막 천대 받던 시절에 지금은 그것도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니까. 누구든 네. 뭐 서울대생 나온 사람도 하겠다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네. 그 경치 진짜 그게 장난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은 주제를 좀 돌려서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솔직히 저는 버스를 보면서 서울시 것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다른 건 제가 많이 안 타봤으니까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그래 빨간색 광역은 뭐 다른 도시로 간다나 뭐 그런 걸로만 알겠어요.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걸 왜 구분하고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숫자를 봤을 때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보면은 그게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가 정해진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번호에서도 약간 좀 변칙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 그게 번호가 있잖아요. 이것도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번호를 뒤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거기 아마 그 서울버스 410번이라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게 원래 기점이 1권역이고 종점이 4권역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40번대 그러니까 140번대 그 간선버스거든요. 파란색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140번대 번호가 다 꽉 찼어. 410번이 초록색이네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 그때 옛날에 초록색. 옛날에. 예. 그러다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아니요. 그 노선 이미 단축돼 가지고 121번이 됐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게 번호가 예를 들어 1권역 그게 그 번호 세 자리도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41번 같은 경우는 1권에서 4권역을 가는 첫 번째 노선이다. 그런 거죠.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아니 어딜 봐서요? 쉽잖아. 어딜 봐서? 지선버스 네 자리 예를 들어서 뭐 0017하면은 공권역을 가는 17번째 버스다. 공에서 0017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 아니 공권역에서 공권역까지 가는 뭐지 17번째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앞에 첫 글자와 두 번째 그 숫자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이제 위치고 그다음 맨 마지막 숫자가 몇 번째 버스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몇 번째 노선이다. 그거죠. 좋아요. 한 가지만 더 110번은? 110번은 1권역에서 1권역을 가는? 이게 A랑 B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병치를 만들었다니까. 참고로 제가 오늘 타고 온 버스가 110번 B였습니다. 원래 110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가 얘네가 지금 애매한 게 뭐 해놨냐면은 애매모호한 게 뭐였냐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 현재 그 6637이라는 노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번? 6637번. 6637번. 네. 이게 무슨 노래방 기기다니까? 참고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출발하는데 경기도 광명시가 사실 5권역이에요. 근데 번호가 6637번이 됐죠. 노은사동에서 목동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5637이래야 되는데 6637 됐어요. 이쪽이 56 쪽인가요? 56번? 5권역 쪽인데 광명이. 근데 66으로 돼 있다. 네, 66권에서 6권역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어... 번호가 결번이 없는데 왜 6637번이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자, 여기서 한 마디 더 해줄까요? 여기 540번 버스 쳐보세요. 네. 군포 공영 차고지에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는 거. 나 이거 타본 것 같은데. 그것도 군포도 웃긴 게 뭐냐면 군포가 5권역이었나? 이거 타봤다. 네. 저 이 버스 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번호도 뭔가 이상해요, 되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번호를 잘못 매긴 게 많아요, 되게. 이거 번호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또 혼잡 생길까봐. 그럴 수도 있죠. 410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점이 1권역인데 기점이 1권역이고 그 노선 안 나와 없어졌어. 있는데요? 그거 지금 121번 됐다니까? 그냥 410번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그게 410번이 정확히 기점이 1권역이고 종점이 4인데 반대로가 됐잖아요. 왜냐면 한 대 운영 중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서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 서산이구나.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 그 아무튼 서울. 네. 네. 헷갈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호가 정렬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140번대 번호가 아까 얘기했지만 140번대 번호가 다 꽉 차버려가지고 풀이 다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410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번호를 얘기하자면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오는 거 타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그냥 검색해서 타세요. 네, 그냥 검색 타시면 돼요. 괜히 굳이 머리 아프게. 괜히 머리 아프게 어디부터 어디거냐 가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 그냥 내가 어디 가고자 할 때는 그냥 저기 카카오지도 검색하셔 타시면 돼요. 맞아요. 그냥 뭐 이제 서울시는 지선버스 간선버스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 퇴색해버렸어. 여기 당장 서울버스 343 줘봐요. 간선버스 같잖아 선영이야. 어? 아니 일단 그 110번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 지을게요. 저도. 네. 이 110번이 웃긴 게 뭐냐면 보통은 어디 버스를 돌면은 환승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 110번이 순환이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는 쪽 지역이 이제 북한산 아래예요. 네. 정릉 쪽. 정릉에서 출발을 해서 B로 가게 되면은 유지산과 그리고 신촌 그리고 용산 쪽 거쳐서 네. 이태원 갔다가 그 스카이 고려대 지나서 돌아오는 거고 네. A로 타게 되면 반대로. 고려대로 가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승 구간 없이 그냥 쭉 오니까 A, B로 그냥 나는 것 같아. 원래 그게 처음에 원래 110번 AB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110번이 원래 신설 그때 처음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신설됐던 거예요. 그게. 난 이 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110번 신설돼가지고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아주 110번이 이게 원래 AB가 안 붙어 있었어요. 서울시 버스 자체에 AB가 안 붙어 있었어요. 원래. 그러네. 그러다 오늘 갑자기 AB가 붙기 시작했더라고. 어? 그 AB 왜냐면은 그렇다고 뭐 다시 A를 넣으면은 번호가 다섯 글자가 되버리잖아요. 그럼 또 시민들 그걸 또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AB로 구분해놨는데 참고로 알려드리자면은 AB는 이게 노선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환승이 됩니다. 아 맞아요. 환승돼요. 해봤는데 환승돼요. 그게 그 서울버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동일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으로 되니까 환승이 돼요. 예, 맞아요. 되게 편해요, 되게. 원래 그 서울시 버스는 원래 옛날에는 동일 노선끼리 환승됐다가 이제 2004년 개편하고 나서 환승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다른 노선 환승되게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이태원을 갈 때 이 110번을 좀 많이 탔는데 졸고 나면은 조금 그 이상을 건너갈 때가 있어요. 이태원에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뭐 순천연병원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할 때 그냥 돌아가서 반대로 돌아가는 그 B에서 A로 갈아타니까 환승이 찍히는 거예요. 와, 아직까지 만약에 110번 AB 안 붙여도 환승도 안 되고 그냥 요금 딱 부과됐겠네 그냥. 재밌네. 그래요. 그 돌아와서 그러면 번호는 모르겠으니 그냥 번호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검색해서 찾아봐라. 그러면 좋아. 녹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그 차이는 대체 뭡니까?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많이 좀 퇴색이 됐어요. 의미가. 왜 그래? 의미 부여를 왜 해? 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기 지도에 당장 가셔가지고 서울버스 343 한번 쳐보세요. 서울버스 343번. 343번이요. 네. 네. 그게 정말 간선버스 같습니까? 아니요. 지선버스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짧은 노선이죠. 그쵸. 굉장히 짧네요. 초록색 노선이어야 되는데 간선이 됐어요. 일반 버스가 아니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가 퇴색이 됐다는 얘기가 내가 뭔 얘기냐면은 그 저기 서울버스 7727번 줘보세요. 몇 번이요? 7727번. 7727번. 7727. 그게 지선 같아요? 지선 같습니까 그게? 이거 간선 아니에요? 네. 이미 의미 부여가 퇴색이 됐어. 때려쳐. 원래 같으면은 이거 원래 343 같은 경우 지선버스가 돼야 되고 7727 같은 경우에는요 간선이 되거나 노선이 DMC에서 잘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난 아니구나. 지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하철역을 연계해주는 버스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연계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 그러니까 좀 짧아야 되죠. 주로 짧은. 그거 한 중거리 정도. 근데 그건 장거리잖아요. 야 이건 7612 보는 급인데?
7612 보는 급인데? 그럼 뭐 7612 그 여의도 가는 거 뭐하러 여기 잠깐 여의도가 잠깐만 그 영등포 구청 가죠? 그 영등포 뭐하러 가 거기를 그 여의도에 잘라버리면 되지. 사실 영등포까지 제가 가는 지금 거는 이사를 가기 전 집이 그 7612가 있던 종점이었거든요. 부럽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버스가 진짜 간섭 버스 제대로 보려면요 저기 서울 버스 369 한번 보세요. 369, 369, 360 360. 대표적으로 이 정도 그 정도 길이가 사실 간섭 버스급이거든요. 이 간선이라는 건 뭐죠? 간섭은 말 그대로 간선도 달리는 거죠. 어? 중심축 달리는 버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선 버스는 그냥 지하철역이나 학교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간선 버스는 그냥 뭐 메인 도로 이런 데 달리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울시가 최근에 지선 버스 같지 않은 지선 버스를 만들고 간선 버스 같지 않은 간선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있어요. 왜 343 보시면 왜 그게 간선 버스인 줄 아세요? 원래 처음에 그 원래 초록색 버스로 계획이 됐다가 업체 그거 도색비 때문에 네? 버스 도색을 해야 되잖아. 아 뭐 그 색깔이 바뀌니까 그렇죠. 도색을 할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째서? 서울시는 도색비 지원 안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 변경되기 하루 전날에 간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부여가 사실 뜻이 있어도 퇴색이 됐어 이미. 응? 이미 그냥 의미 없어졌어. 저기 뭐냐 저기 서울버스 662 쳐봐요. 걔가 원조야. 그냥 그 뭐야 지도 어플 켜서 여러분 그냥 지도 어플 켜서 그냥 타고 다니세요. 이런 거에 의미 부여가.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662 이거 간선이라고 해놓고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343 그게 원래 343 전에 나왔던 게 662인데 그게 원래 260번이라는 노선이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 260 치면 나오거든요. 그 260 치면은 그 260이 원래 그게 어디야 양천공 사오지까지 갔던 건데 노선이 하도 길어가지고 여의도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 구간 그 신도림 그쪽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66인데 그 662 업체가 원래 260번이랑 같이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존나 이게 역사가 길어. 왜냐하면 그 서울시 버스 업체 중에서도 컨소시엄 업체가 있어요. 주간선 업체라 그래가지고 여러 버스사들이 출자해가지고 만든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662 운행한 업체가 면허 갱신이 다 돼가지고 지분을 뺄라 그랬는데 어떻게든 뺏긴 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62가 탄생했어. 왜냐면 260번을 같이 운행했거든요. 그 662 하는 업체랑 같이 운행했다가 662 업체에서 운행 시간 운행 너무 길다고 기사들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발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662가 탄생한 거예요. 그 나머지 260번 구간을 물려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네. 뭐 아무튼 간선지선 아무튼 뭐 의미는 없으니까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이 의미는 2004년 초기에나 이제 의미가 부여됐지 날이 갈수록 의미가 무슨 뭐 음식이 상한 것 마냥 퇴색이 됐어요. 네 그렇네요. 그나마 이제 의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 노남버스 있잖아. 순환버스. 걔네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네, 걔네는 의미가 광역과 있는 순환버스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시다. 네, 걔네 둘만 의미가 있고 지성간선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일산의 순환버스는 진짜 대박이긴 해요. 순환버스는 잘 만들었어. 잘 만들긴 했어요. 그거 걔 초기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나 요금 깜짝 놀랐어. 노란색 버스 순환버스 처음에 요금이 100원인가 200원인가 했지. 처음에 2004년 처음에. 왜 이렇게 싸요? 저렴했어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변칙이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식스센스다 이거. 이거 무슨 식스센스다 이거. 이거 버스 중에 41번이라 있거든요. 있었는데 그 치면 나와요. 그 순환버스 중에 41번이라고 네 있어요. 있었는데 그거는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는 일반 시내버스랑 동일하게 요금 받았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언제 쓴 거야?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14년도에 글 써준 거는 건데 네. 당시에 금액이 950원도 아니라 1,150원이었음. 네. 라고 돼 있네요. 네. 순환버스인데 왜 요금을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서울시의 행정은 진짜 이 사람을 아주 판타스틱하게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로딩님 사시는데 버스 노선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뀔 수가 있어. 그건 뭐 제가 가외 학생 집에 가는 버스도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뭐. 아무튼
아니 원래 내가 이거 버스 얘기하려면 어두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밝은 얘기를 하고 있어. 안 어울리게. 아 이거 지금 출근이도 이거도 밝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밝은 이야기야 이거. 어디 봐서 이거 지금 아니 어디 봐서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자, 그래요. 이제 서울버스 얘기는 이제 좋아.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저- 정도 저희가 좀 이제 다시 주제도 순환시켰으니까 네. 한번 30분 남았으니까 네. 우리 한번 다크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이제 합시다. 경기도 버스 넘어가죠. 경기도가 그렇게 다크한 겁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다크합니까? 경기도가 더 막장입니다. 그냥 이제 서울은 서울은 일반 커피면 경기도는 TOP야 TOP. 좋아요. 일단 방송을 진행하기 앞서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거주하는 데는 서울이고 경기도까지만 타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지역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어떠한 언급을 할 수는 안 없겠지만은 하나도 언급 안 할 거야.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와 서울만 이야기한다는 것만 좀 네. 네, 참고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버스들이 이제 막 그 운행 못 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최근에 이제 파업하겠다고 협박을 했잖아요. 저는 협박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협박으로 보신다고요? 네. 왜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시하고 노동조합하고 버스 회사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경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시를 빼놓고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들이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해요. 시를 빼놓고? 민영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영제와 중공영제는 프랜차이즈고 민영제는 그냥 자영업자 수준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원래는 경기버스가 민영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시를 빼고 당연히 임금 얘기할 협상을 수밖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임금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 뭐 시흥시마에도 노사민정협의회라고 그 시하고 이제 버스회사하고 민간인이 모여서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를 했었는데, 노사민정협의? 예, 저도 그때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었지만은 노사민정협의 하기 전에는 그 시흥시 버스 업체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 업체 이름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계열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계열사보다 임금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월급이 한 200, 예를 들어서 한 월급이 뭐 한 200이 된다 그러면 그거 시흥시나 거지 한 180, 170 정도 그거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가장 최저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게 세전을 떼서 한 160 정도 됐는데 세후로 하게 되면 한 140, 150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진짜 감지덕지 진짜 그 금액으로 저도 지금 월세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저축이란 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가 200이 지금 기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가정이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각종 수당으로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건데 시흥시 그러니까 민영제가 그만큼 이제 버스 기사들이 일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왜 경기도에서 1년 하고서 서울버스 업체로 다 이직하는 이유가 딱 그거죠. 왜 서울은 안정적인 직장에 시가 월급 주고 거기다 연봉도 처음에 들어가면 3천이 넘어요. 아 그래서 지금 결국 그 일산 쪽에서 되도록이면은 서울 쪽으로 빨리 옮겨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새로운 신입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말인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임금 협상,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사에서 막 보면은 기사가 뭐 경기도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정말 거의 정경 유착급으로 임금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문 단어라면 거의 그 어용 노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 굉장히 dak한 얘기죠. 그러니까 잘라. 그렇게까지 낙하게 가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거기는 거의 개미굴 그냥 거의 지구 내해까지 들어갈 수준이에요. 이건 개미굴이 아니라 토끼굴을 판 거잖아요. 거의 지구로 치면 내해까지 들어갈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임금 협상 해놓고 노조위원장은 그냥 다음 임기 때 그냥 선거 안 나오고 그냥 퇴직금 다 받고 그냥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게 반복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경기도 버스가 뭐 기사들 부족하다는데 그거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버스도 임금 안 좋고 근무 환경이 더 빡센데 누가 들어가겠어? 나 같아도 안 들어가는데. 기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52시간이 적용이 되면은 추가적인 기사가 더 빨리 모집이 필요한데 그걸 메꾸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계속 3개월씩 유예를 계속 하는 이유가 경기도는 일단 근무 환경이 굉장히 최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진짜 얼마나 최악이냐면 밥 먹는 것까지도 내가 알려드릴까요? 거기 경기도 버스마다 이것도 케바케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하자면은 거기는 일단 아침하고 저녁이 풀밖에 안 나와. 단백질이 안 나오고 이제 대부분. 근데 그거 있어. 사장이 점심 먹을 내려온다. 그럼 그땐 고기가 나와. 내가 알고 있는 한 군데는.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웃겼다니까요. 나 처음에 듣고서 진짜 저도 그때 면접 보러 갔었거든요. 그 업체 자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기사님들 아름아름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그날 점심에 곰탕이 나왔어. 사장님이 점심 식사를 한다고요? 네. 진짜 내가 점심에 그 고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내가 기사님 원래 이 회사 원래 풀밖에 안 나온다 해서 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저희 사장이 내려와서 식사한대. 그래가지고 오늘 곰탕 나온 것 같아. 고기가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 고기 엄청 많았어. 이 정도까지인데 버스 기사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이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치, 힘이 나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 경기도 버스는 최근에 이게 격일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돈 아끼기 위해서 격일제를 시키고 있는데 옛날에는 4일 이상을 나갔어요. 4일을 하고 하루 쉬고, 그것도 경기도 업체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대부분 이제 3일 하고 하루 쉬고, 정말 심한 데는 4일을 하고 하루 쉬는데 그 망근이 버스 회사마다 이것도 다 틀리지만은 망근을 다 쳐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망근이 한 20일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버스 기사들 대부분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망근 20일에서 거의 4, 5일 더 나갔어. 25일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은 새벽 1시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에 몇 시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날 새벽 1시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6시 나가. 그냥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버스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다들.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임금도 적고. 그니까. 근무 시간은 많고. 노선마다 뭐 운행 시간이 다 틀리긴 한데 거기 사고 나면은 또 그 책임은 기사가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 한 분의 얘기를 하자면은 거의 그냥 송장으로 그냥 운전한 거죠. 송장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70% 이상의 기사분들이 나왔던 설문조사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무 피곤하다.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근데 그러자니 일을 줄이면 월급이 안 나오고 뭐 경기 쪽은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서는 버스 업체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되느냐. 이 개식 세금으로 돈을 다 떼가는데 지금 뭐 그딴 식으로 지금 챙겨 먹고 있질 않나. 제가 실무자 했을 때 제가 인천에서 일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이 기사님 제가 담당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노선 같은 거 이제 노선 같은 거 변경한다 그러면 시에 가가지고 인가 협의를 하고 기사님들 사고 나면은 불러가지고 문책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면 CCTV를 다 열어. 왜냐면 다 까보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사님들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게 아닌데. 그치, 힘드니까 사고가 난 거죠. 아무리 중고응자 그래도 사고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체력이 딸리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사님 불러가지고 문책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문책한다고 자체가 그거는
한편은 너무 한편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이런 나이도 어린 놈한테 이렇게 문책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나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전 버스 타고 갔거든요. 저 회사 차 타고 가면은 그 기사 만나면 너무 미안하다 그래. 너무 죄송하다 그래. 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게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닌데 거의 그 송장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4일 연속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9시간, 20시간을 근무를.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라는 게 이게 국가가 무슨 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막 지원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이렇게 협의를 잘못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버스 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버스 기사가 그냥 근무일도 빡세고 하니까 뭐 이런 게 버스 회사 임금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실상은. 그건 모르잖아요. 진짜 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거의 진짜 경기도 서울은 그나마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만 경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냥 차 밀리는 시간에 차로 들어왔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냥 나가야 돼. 또 그 상태에서 또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난폭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호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현실이에요. 경기도 버스가 그게 현실이라고. 그럼 왜 경기도 버스 안 들어간다고 그러겠어요? 다 왜 서울로 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서울은 이미 인력 거의 다 꽉 찼어요. 지금. 주 52시간 문제가 없대. 왜? 경기도에서 다 서울로 올랐으니까. 그밖에 방법이 없죠. 그거 방법 없지만 경기도에서 요금 인상하자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계속 찌르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인천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인원 다 꽉 찼어. 요금 안 올려도 돼. 경기도만 계속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9월달인가 요금 올린다 그랬죠. 이거 가지고 지금 소용 없어요. 요금 올린다 그래가지고 버스업체가 뭐 그냥 에라리 할 것 같아요. 그냥 보조금 더 생기니까 더 좋다 그러지 사측은. 결국 고통받는 건 결국 버스 기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동조합이 그러면은 나서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회사 말만 듣고 회사가 이랬대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이랬대요. 사장이 우리 회사 적자 나니까 우리 회사 적자 났으니까 임금 협상 올해는 뭐 8,350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00 얼마로 합시다. 그럼 노동조합이 그럼 반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발을 안 해. 그냥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사들은 그 말 듣고 뭐라 하겠어.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노동조합이 뭘 하든 간에 노동조합 비리를 일으키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난 내일만 하겠다. 그런 분위기에 대부분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 버스 기사들이. 좀 심한데. 그건 당연히 저 실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 같으면 버스를 좋아해가지고 버스 회사에 들어갔는데 결국 버스 회사에 안 좋은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버티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임금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반발하는 기사가 한 명도 없을까? 누군가 나서면 또 잘리기 때문이지. 또 회사에 반기 된다고. 회사가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특정한 노조에 가입을 했다고 옛날 사고를 가져와가지고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응? 그걸로요? 네. 그거는 오히려 그 회사가 더 악랄한 거죠.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주 52시간 자꾸 버스 기사 뭐 이런 걸 얘기 나와도 정말 우리 듣는 분들이 좀 공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에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동조합에서는 국가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국가가 책임이라는 말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준공영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그러면 근무 시간도 나아질 거고 그렇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중고공지 할 돈이 있어. 서울시가 매년 중고공지를 몇 천억씩 예산 다 쏟아부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과연 예산이 남아돌까요? 중앙정부가 이거를 예산을 뭐 중앙정부에서 무슨 예산을 책임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책임질 게 아니고 그거는 버스업체와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할 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거를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반발해봐요. 어떻게 되겠어? 다음 노동조합 선거할 때 나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장을 버스회사 노동조합장 선거할 때 선거 그 표 있잖아요. 종이 표에 뒤에다 표시를 해놨대. 안 보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뽑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뭐 북한이에요?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짜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현직 기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난 진짜 그 얘기 듣고 나 엄청 놀랐다니까요. 그 중간에 무슨 투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도 있어. 아니 이게 뭐 이승만 때도 아니고. 버스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거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버스 회사들은 민영제이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선이 적자가 나면은 바꿔야 되는데 그게 또 법이 또 그게 막혀 있어. 왜냐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광명시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고 노등님이 시흥시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등님이 우리 광명시 들어오려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의견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우리 쪽에서 그쪽을 뚫어야 되니까. 원래 근데 이 의견 조회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자체끼리 의견 조회를 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가 뒤에서 의견 조회하게 돼 있어. 지자체끼리는 서로 이야기가 없어요? 지자체끼리 원래 법이 지자체끼리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관례로 버스 회사 뒤에 껴 있는 거야. 왜 껴요? 굳이 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끼게 되면은 기존 업체 그러니까 기존 업체 생존권이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쪽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 돈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리고 90년대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노선에도 재산권이 있다 그랬어.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스 업계들이 노선을 쉽게 못 뚫으니까 버스 업체가 적자가 나고 해가지고 적자가 나니까 결국 임금 협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선에도 재산권 있구나. 웃긴 거예요. 대중교통이 재산권이라는 게 어딨어. 옛날에 무슨 대중교통이 그냥 뭐 공공성을 굴렸다지만은 하도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회사도 인천 뭐 노선 바꿀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제가 제 입에서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하고 이렇게 협의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 이거 노선 바꾸면 수익성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입이 튀어나왔어. 일단 업체는 수익을 우선시 보는 게 맞긴 한데. 근데 그런 의견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왜 손쉽게 그렇게 노선을 못 듣는 이유가 그런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의정부에서 잠실 가는 것도 겨우 뚫린 건 이제 뚫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뚫렸나? 아무튼 이번에 포천에서 잠실 맞다. 포천에서 잠실 가는 것도 이번에 뚫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경기도가 보조를 해주니까. 포천에서 잠실이요? 네. 3006번인가 생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시에 이제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중공영제 노선 입찰제 가지고 맞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보조해 준다니까 뚫린 거예요, 그게. 그러네. 뉴스가 있네요. 네. 그것도 의견조회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업체의 생존권을 지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노선을 못 두게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기존 업체는 당연히 뭐 좋아라 하겠지만은 자영업이란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영업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집 하고 있으면 신메뉴를 개발해야지 그냥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버스업체도 자영업을 경기도 민영제 이런 버스업체들도 당연히 자영업 수준이니까 그렇죠. 노선에 그거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까 수익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임금 협상이 잘못돼가지고 버스 기사들이 계속 밖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메비우스처럼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들이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어두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버스기사 주 52시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버스기사가 부족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52시간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그 구조 개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2시간을 하기 전에? 그렇죠. 경기도 버스에 대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52시간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 버스는 특히 정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조 개선을 하려면 노선에 대한 의견 조회부터 일단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노선에 대한 의견 조합보다는 오히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끝내놓고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은 버스 회사들마다 수익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잠깐 만화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기에는 그 웹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특히 네이버는 쿠키라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미리 보기나 아니면은 소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데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달 나오는 수익성 이 쿠키 하나당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증권이야?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구입하는 거는 100원으로 칠 수 있겠지만은 한 회사에서 진행되는 이 쿠키가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 사람 엄청 몰리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예전 같으면 뭐 별로 지금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 이번 캐릭터 페어 라이징 페어를 제가 갔다 왔더니 3,000원에 대한 쿠폰을 공짜로 줬고 와우. 그리고 그 설문지 조사를 하나 했더니 카카오페이에서도 한 2,000원인가 3,000원 정도의 쿠폰을 줬어요. 와우. 이런 식으로 무료 쿠폰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럽박스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매달 발생되는 이 하나의 쿠키의 금액이 변동이 되는 거라서 작가들한테 그 쿠키 미리 보기에 대한 200원에 대한 거에 뭐 퍼센트를 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익성 플러스 알파로 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보기를 받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라서 어찌 보면은 웹툰 쪽에서도 지금 미리 보기 형식이 제대로 조사를 들어간다면 떼먹은 거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웹툰 작가들 진짜 난리 나겠네요. 그것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해요. 많이 안 퍼졌을 뿐이지. 그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버스 이야기도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 받을 거 다 쳐먹고 찾을 거 다 하고 그러면은 그래 뭐 솔직히 그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일반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기본적인 급여가 70%라고 본다면은 뭐 이제 뭐 야근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100으로 다 잡았을 때 70%라고 본다면은 버스 기사들은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30%에서 35%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70%까지 끌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업체 중에서 진짜 수익이 잘 나오는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긴 하는데 거의 1년에 거의 몇백억대 한 지역에서 몇백억 이상 수익을 내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항상 거기 사장이 경제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돈을 막 어떻게든 막 적게 써가지고 막 이윤을 내려고 막 아주 그냥 욕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얘기가 그 노선이었어. 그 버스 회사 거기였어. 여기 나와도 괜찮은 거죠. 나중에 편집할 때 그냥 삐철만 해줘. 삐철만 해줘.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편집 어떻게 하라가? 가장 아마 로딩님이 오늘 편집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아마 어려울 거야. 제일 아마 울트라 하드 정도?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을 올리려면은 버스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금 협상을 터무니없게 하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그게 빠져나가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 52시간 하기 전에는 버스 회사의 이런 체질부터 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기사검도 주 52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기사를 일단 먼저 뽑는 걸 하고. 근데 솔직히 세금의 운영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통비가 너무 저렴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인정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잠깐. 우리나라 약간 태국이랑 비슷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표준 운송 원가라 그래가지고 뭐 기사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집요하게 짜져 있는데 그게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그 표준 운송 원가가 낮다 보니까 대중교통 요금이 우리나라 쌀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만도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버스 업체가 너무 어렵다고 요금이 너무 싸니까 하소연하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이 날로 갈수록 액수가 더 커지고 있어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버스라는 한 대에 거기에 기사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차량 감각 상각비부터 해서 뭐 타이어비에다 연료비에다 뭐 각종 기타 여러 가지 부품값들 이런 게 다 변동이 되다 보니까 한 해 보조금 받는 액수도 점점 이 액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 이거는 그러다 보니 경기도 버스 기사가 그 급여가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뿐이에요. 그렇게 100이 안 넘네요. 네. 한 6, 근데 70? 거기서 표준 운송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버스 요금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경기도 버스는 당연히 임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 알려줄게요. 뭐가 있냐면은 저희 그 버스 타면은 뒤에서 내리고 찍을 때 100원, 200원씩 나가죠. 예. 추가적으로. 이게 거리상으로 더 거리도 추가적인 비용 아닌가요? 그게 버스회사 수익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시네? 아니 그냥 버스 회사 수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기사한테 나가는. 아니요. 그러면 세금으로 가나요? 그 100원, 200원이 그 카드 회사 단말기 회사한테 수익으로 넘어가요. 단말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포스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나요? 예. 그래서 팀원이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은 팀은 어차피 똑같은 업체지만 이 단말기 업체 이 아니 씨 미친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아무튼 단말기 업체가 네. 굉장한 수익을 많이 거둬줬어요. 이 100원, 200원으로. 걔들 충전할 때도 잠깐 충전할 때도 걔네도 당연히 비용 가져가는데 그럼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카드가 고장 났을 때 지하철에서 이제 환급 처리를 할 때도 전액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퍼센트가 좀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것도 가져가잖아.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5%가 10%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대중교통이 이게 점점 진짜 이야기가 점점 다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와. 아니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그 복지성을 따져서 진행되는 거면 물론 이제 업체니까 업체에 대한 수익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진행하는 수익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니죠. 정말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더 커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100원, 200원이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그것도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시민들이 다 100원, 200원씩 낸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카드사가 그걸 다 가져갈 거 생각을 그치. 그거는 이제 퍼센트 따서 기사한테 좀 몇 퍼센트를 주던지 근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스사들이 버스 카드를 굉장히 쓰는 걸 굉장히 민감해요.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래서 현금을 좋아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현금 좋아. 근데 문제는 10,000원권이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공항 버스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시외버스나. 아무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버스회사 실무자 또 얘기 나오는데 정말 이 버스회사 민원 이런 것도 제발 특히 민원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성질 급해. 일본 가봐. 일본은 버스 한 대만 놓쳐 그냥 기다려도 타요. 제발 버스회사 버스에 제발 1분 늦었다고 제발 민원 좀 올리지 마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버스에서 실무자 할 때 전화 왔다니까. 시민이 전화 와가지고 버스가 안 온다고요? 버스가 안 온다고.
내가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내가. 어? 아 물론 우리 버스 회사 당시에 다녔을 때는 버스 한 대당 거의 15분 10분에서 10분 매차여가지고 얘는 했죠. 근데 버스 1분 한 정갑에 뜨잖아요. 요즘은 다 좋아져가지고. 뭐 차가 막혀서 늦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분 안 왔다고 전화 와가지고 막 욕을 했다니까 나한테. 오히려 그분은 역 고소미를 얘기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런 거 민원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냐면은 버스가 무정차를 했대요. 무정차 했대.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부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정차 했다는 민원이 와요. 그럼 시에서 그게 적발이 들어와요. 시에서 이래요. 뭐냐면 시에서 야 니네 버스 무정차 했대.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알아보고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민원 날라온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우선 다 기사님 불러요. CCTV를 까. 무정차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사님 지수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CCTV를 까. 그럼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100의 9은 뛰어서 온 사람들이구나. 아니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 아니 저는 여러 번 무정차를 당해본 적이 있긴 해요. 솔직히 저는 스마트폰을 본 게 아니라 버스가 여러 대 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무정차를 차선을 건너가는 경우는 그거는 무정차가 해당이 돼요. 그래요? 네, 이거 신고할 걸.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신고할 걸. 돼요. 이거 며칠 전이었는데 그것도 3일 전이기도 해. 그런 거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물론 뭐 경기도 버스면 당연히 좀 그렇다 치는데 네. 그게 서울 버스잖아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해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 서울 버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CCTV를 까봤는데 100의 9은 열의 9은 다 스마트폰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민원 처리 과정도 얘기할 거지만은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오잖아. 근데 잘못된 민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시에서는 그냥 조치했다고 끝나요. 그냥 거짓말 얘기해. 그냥 조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아이고 예약하니 다 끝나간대요. 네 그러네요. 연장하면 안 돼? 안 돼요. 아무튼 이런 그 민원 몇 시까지요 우리? 저희 5시까지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 아무튼 이런 민원은 정말 이거 난리 안 나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진짜 1분 남았기 때문에. 1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2부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지금 많아요. 그래요? 벌써 2명이야. 그래? 다음에 2부 하죠. 진짜 아무튼 네, 일단 또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참여해 보셨으니까 어때요? 저랑 대화를 해보는 게 해보신 소감이? 나는 일단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다른 분야 하다가 오랜만에 하는데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이 버스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정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두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야. 뭐 각종 사건 사고 다 있어. 코드 준비하고. 너무 재밌어.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버스 타실 때는 진짜 버스 진짜 지도에 검색하시고요. 민원 날리면요 무정차 민원 하실 때는요 제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맞아요. 특히 버스 타고 있을 때는요 제발 좀 손잡이 꽉 잡아주세요. 맞아.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진짜 안 잡아가지고 인사 사고 나면요 그 기사님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제발 그 중요한 것도 제발 버스 안에서 음식물 드시지 마세요. 커피 이런 거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종료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저희 같이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다들 한 번 더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